자, 아웃장의 출발도 마켓나우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코스닥은 무려 6%가 넘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지수가 6%가 올라가면서 단숨에 10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출발이 굉장히 코스닥 쪽으로 쏠리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낌새가 있긴 했는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맞물리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지금 10%, 20%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갔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코스닥을 같이 사자, 들어가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 조금 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에 이렇게 불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도 한 번은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평가 내린 리포트를 좀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코스피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코스닥도 오늘 1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도 더 올라간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이제 5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물론 오늘 약간 내려왔지만 어쨌든 5000선을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앞으로 이제 12개월 전망 목표치를 57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한 5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수준 대비해서도 지수가 1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방산, 조선, 아니면 산업재 이런 섹터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지수를 우상향시킬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들은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도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53%로 제시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걸 계산해보고 현재 반도체 쇼티지 상황 그리고 조선 방산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올해 EPS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게 잡은 겁니다. 75%까지 EPS 성장률 전망치를 잡다 보니 거기에 맞추면 지수를 5700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펀더멘털이 너무 좋고 이것이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다음은 정부의 지속적인 밸류업 정책 지난 반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난 반년 동안도 밸류업과 관련된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에 신뢰감을 주고 있고 외국계 쪽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올해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두 가지를 반영하면 충분히 코스피 업사이드를 더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이유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참 신기하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이 점점 싸지고 있는 기현상이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코리아 랠리는 이익 전망치 상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 이익이 연초 이후에 21% 상향이 됐다는 거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ROE도 지금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 확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아니면 시장 전체, 코스피 전체의 ROE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현재 지수가 올라왔지만 실적 개선세나
ROE 개선세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면 여전히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평가한 것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지수가 엄청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한 10.2배, 10배 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골드만삭스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 보이시죠? 지금 전반적인 앞으로 포워드 PER 체인지, 포워드 PER의 성장이라든지 포워드 EPS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른 이런 개도국 증시, 이머징 마켓 증시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부담이 없고 이익 성장,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리포트를 발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는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거 코스닥 올라가니까 나도 이제 코스피 빼서 코스닥에 같이 올라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무섭잖아요, 솔직히.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강심장이신 분들은 코스닥으로 미리 옮겨가셨겠지만 코스닥의 이런 급등, 이런 무서운 상승세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견조하게 실적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로 이 코스피가 올해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75%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했잖아요. 여기에 기여하는 수준을 업종별로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한 건데 자, 보이시죠?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그냥 실적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산업재, 요 정도만 있지 나머지들은 요 이익 성장에 이 반영하는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역시 여전히 반도체 아니면 산업재, 이 산업재 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특히 방산에 대한 좋은 평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네요, 조선주. 조선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면서 조선주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 마스가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녹색 이 라인은 방산주입니다. 조선 방산이 그리고 반도체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이익 성장을 강하게 뒷받침을 하면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 여전히 올해도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EPS 성장률 추이까지 이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EPS 실적 성장률이 2026년 올해 75%대까지 올라갈 거다. 목표 PER는 10.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내년에는 ROE가 드라마틱하게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 EPS 성장률 추이는 올해가 피크일 것으로 보이고 ROE가 올라가는 건 내년이 고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년 9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익 성장 이 다운 사이클로 간다라고 그게 종료가 되고 나서 극적으로 반전이 됐는데 이런 좋은 지표들이 수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많이 올라온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분명히 리스크, 하락할 수 있는 다운사이드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 모멘텀, 이익 사이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전히 한국 시장, 특히 코스피는 업사이드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줬습니다. 자, 코스닥도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코스피도 여전히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시장에 흔들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잘 고르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